안녕하십니까, 캐스터입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안녕하십니까. 깜짝이야. 귀신 나오는 줄 알았잖아. 오늘 어제 이제 폭풍 이적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몇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오피셜인 것도 있고 오피셜이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좀 긍정적인 소식을 먼저 좀 전하면, 기아가 내일하고 3년째 재계약을 결정을 했습니다. 총액 200만 달러.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안 드림이 빡빡빡빡 이루어지는 선수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던 프라도 디아즈, 네일, 이런 장학생들, 우등생들, 이게 진짜 장학생이죠. 장학금까지 받고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네일은 이게 지금 우리한테 임팩트로 따지자면 첫 시즌이 워낙 셌고요. 그다음에 작년 시즌은 조금 팀이 밸런스가 좀 깨지다 보니까 첫 시즌만큼의 어떤 임팩트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네일이 가지고 있는 안정감, 독보적인 에이스로서의 무게감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아도 그러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또 네일보다 훨씬 더 위력적이고 훨씬 더 좋은 에이스를 구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액수를 조금 높여서라도 1선발을 잡은 거죠.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제 제가 정확하게 내부적인 상황까지는 모르겠으나 미루어 짐작을 하자면, 기아가 작년에 우승을 했을 때와 올해 성적을 비교했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올해 이제 스프링 캠프로 갈 때 전부 다 비즈니스석을 그룹 회장님이 선물했을 정도로 통 큰 지원을 했으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워낙에 지금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분위기가 별로잖아요. 그러다 보니 약간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눈치가 보일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네일에게 200만 달러를 썼습니다. 그리고 박찬호 선수를 결국은 놓친 거죠. 그게 현실적으로 놓쳤다라는 표현이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돈 싸움에서 확실하게 지르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야, 기아가 돈이 없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오너가 어떤 마인드고 어떤 분위기에 따라 어떤 분위기냐에 따라서 미친 듯이 아무도 예상 못했던 엄청난 금액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게 기아고, 또 만약에 분위기가 안 좋으면 아예 절어야 되는 게 또 기아고. 근데 그건 기아뿐만이 아니라 어떤 팀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기업 팀들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고 숙명입니다. 자, 내일을 200만 달러에 잡았어요. 박찬호를 못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최영우 선수가 삼성에 계약이 임박했다. 자, 보시면 단독이라는 명제가 붙어 있긴 합니다만 오피셜은 아닙니다. 임박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기사를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내는 거죠. 이게 틀리면 개망신이니까. 그럼 맞다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계속 이어드리면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아가 돈이 없냐? 아니라니까요. 다만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 최영우 선수는 내가 기아에서 9년 동안, 내가 기아에서 올해에도 이 나이에도 거의 독보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밖에 안 돼? 라는 서운함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게 기사의 요지입니다. 지금 최영우 선수가 만약에 옮긴다면 또 기아는 돈에 있어서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누가? 팬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회사가 돈이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쓸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룹은 둘째치고 구단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구단이 제안을 못 올리는 거죠. 가뜩이나 올해 성적이 안 좋은데.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요, 어제 오늘 내실을 다 다지고 있는 건 이 기사까지가 팩트라면 삼성은 진짜 내년에, 죄송합니다, 이거 좋은 의미입니다, 아주 개 같은 타선을 갖게 되는 거. 아주 그냥 승질나는 타선을 갖게 되는 거죠. 구자욱, 디아즈, 그러니까 김지찬, 김성윤, 구자욱, 디아즈, 최영우, 김영웅, 미친놈들. 야이씨. 반대로 지금 기아는 박찬호 선수의 이적,
네일 선수를 재계약을 했지만 최영호 선수까지 뭔가 삐그덕거린다라는 얘기가 수면 위로 지금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 기아는 조금 분위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팬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상당히 있으실 겁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오늘 기아가 이 박찬호 선수의 보상 선수로 올 시즌 신인 루키죠. 홍민규 선수를 지목을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홍민규 선수가 올해 선발로도 등판을 했던 선수입니다. 자, 보시면 올 시즌에 20경기에 등판을 했고요. 2승 1패 4.59의 평자를 가지고 있는데 오케이. 이건 이제 클래식 스탯이고 여기 보시면 홍민규 선수의 올 시즌의 레파토리입니다. 포심 50%, 예, 커브 조금 던지고요. 슬라이더, 체인지업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속을 좀 보시면 한 143.5 포심이 그리고 이제 체인지업을 잘 던지는 그런 친구고 이 친구가 올해 등판한 상황을 좀 보시면 5월 17일 기아전에 등판이 한번 선발이 있었어요. 3.2이닝 던졌고요. 그 다음 등판도 선발이었습니다. 5월 22일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홍민규 선수에 대한 이미지가 기아가 이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점수는 넉 점을 줬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어떤 선수가 보상 선수로 묶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대충 감으로 그냥 명수를 채우는 거죠.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아가 지금 당장 선발로 홍민규를 쓰겠어? 아니면 불펜으로 키우겠어? 뭐 이제 얘기는 미래지향적인 선발로 쓰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바램인 거고 그러면 이제 기아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좀 의외인데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야 홍민규가 누구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야 즉정감이 저렇게 없어? 아니면 이거 잘했어. 근데 항상 제 지론은 뭐냐 하면 뚜껑을 따야지 알잖아요. 뚜껑을 따지도 않고 이랬어 저랬어 안 좋았어 이게 뭐야 뭘 보고 그러니까 뚜껑을 따고 열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근데 지금 홍민규 선수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올해 보여준 게 전부 다합니다. 그러면 기아도 마찬가지고 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친구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픽을 한 거지 그 친구가 보여준 것만 갖고 픽을 했다라고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거 아니죠. 그래서 홍민규 선수에 대한 기대치는 분명히 기아가 높게 보고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저 친구가 어떤 쓰임새로 쓰이게 될지는 지켜보셔야죠. 자, 그 다음 KT가 외국인 선수 투수 2명을 다 메이드를 시켰습니다. 헤이수스도 재계약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실리 선수하고 저기 아래 보시면 메사워 사실 메사워 선수 계약할 때 좀 놀랬거든요. 이거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르게 이 친구를 어떻게 이렇게 데리고 왔지? 왜냐하면 꽤 많은 팀들이 메사워를 노렸다라는 게 알려졌던 거고 근데 보실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는 사워만큼의 어떤 그 알려짐은 아닌데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선발 로테이션을 돌았기 때문에 올해도 11번 중에 5번 선발로 나왔고 마이너리그에서 190경기 중에 125경기를 선발로 뛰었다? 그러면 야는 일단 로테이션 도는 거는 문제 없을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4일 쉬고 5일 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적응하는 게 물론 좀 중요하긴 합니다만 근데 KT가 보면 뭐 이제 KT도 이제 팬 여러분들에 따라서 패닉바이다 뭐 그러니까 다 저는 언제든지 오케이예요. 그분들의 멘트도 오케이 생각도 오케이 다 오케이. 근데 가끔 보면 댓글에 인신공격을 하면서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세요. 생각이 다르면. 그리고 똑같이 당해보면 지들 기분은 알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패닉바이가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뭐든지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게 뭐든지 좋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보는 거고 왜냐하면 뭔가 일이 순리적으로 순차적으로 쭉 이루어진다라는 건 일단 생각이 같다는 거 아니에요.
구성원들의 생각이. 근데 가다 브레이크 걸리고 가다 브레이크 걸리고 가다 브레이크 걸리면 가다 스탑 가다 스탑 다시 백지화. 야 다시 생각해봐. 또 다른 거 갖고 와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지금 KT를 보면 일사천리로 뭔가가 쭉쭉쭉쭉쭉쭉 이어지는 것 같아서 KT도 내년에 승부를 제대로 한번 보려고 하는구나. 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KT가 이렇게 공격적이고 이렇게 과감하게 많은 액수를 쓰는, 그리고 일사천리로 KT야말로 사실은 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단계가 복잡한 회사거든요. 근데 KT가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정말 놀랍습니다. 자, 이영하 선수가 지금 4년 50억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자, 일단 이영하 선수가 4년에 50억이라고 한다면 두산에서는 상당히 인정을 한 겁니다. 왜? 예전에는 이영하 선수가 선발도 겸업을 했는데 이제 선발은 안 하고 오로지 불펜으로만 가잖아요. 장현식 선수가 저 금액에 전액 개런티로 LG로 왔죠. 자, 그럼 보세요. 팀을 옮길 때는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런데 기존 팀이랑 할 때는 아무래도 프리미엄보다는 우리나라의 정, 우리나라의 어떤 의리, 이런 게 조금 더 아직은 우리나라는 더 합니다. 근데 불펜 투수한테 4년 50억이다? 그것도 집토끼한테? 이건 상당히 인정을 많이 한 겁니다. 이게 맞다면. 근데 저는 이영하 선수가 한 가지 걸리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물론 작년에는 괜찮았습니다만 이영하 선수가 대표적으로 부상을 좀 안고 사는 선수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내년까지 건강하게 해주면서 적어도 2년, 3년은 부상 없이 연속성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이제 저는 이런 이슈가 터지면 얘기하기가 참 곤란해요. 저는 사실은 김재환 선수의 기록 차치하겠습니다. 계약 조건에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기사의 내용은 후드러 깠어요. 뭐냐 하면 왜 계약 조건을 왜 선수한테 100% 유리하게 했어? 그리고 김재환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한마디로 이 기사를 종합해서 그냥 딱 정리를 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프로에서 비즈니스 영역이 아니라 정과 인간관계에서의 배신이겠죠. 그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김재환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부진하기도 힘드니까. 인정. 올해 놓고 보면 박살이죠 진짜. 그러니까 두산 팬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감정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계약서에다가 명시해놨던 부분을 이행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배신이다? 그럼 메이저리그 애들은 다 X끼들이네. 걔네들은 예를 들면 뭐 안타 하나 뭐 하나에서 그냥 확 바뀌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건 감정적인 배신인 거예요. 감정적인 배신, 인간적인 배신. 꼭 그래야만 했냐? 그런 거죠. 감정적인. 그러니까 이제 그 말 그대로 인간관계에서의 참 아쉬움.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건 100번 저 동의. 100번 동의. 근데 비즈니스로 보면 그건 아니다 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제도 에이전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몇몇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특정 에이전트를 제가 감싸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왜 감싸요? 다만 얘기를 하기 싫은 것 뿐이에요. 얘기하기 싫다라는 건 뭐겠어요? 뉘앙스가. 제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 주제만 가지고도 한 5시간은 떠들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제? 규약이 뭐 이런 개떡같은 규약들이 있어. 그러면서 저도 그냥 첫 번째 세미나에서 나 이거 안 해 하고 제가 접었다 그랬잖아요. 규약이 바보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허점을 생각해내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다. 근데 가뜩이나 규약도 바보 같은데 선수들은 혼자서 다 데리고 있어. 그러니까 유리한 대로 다 해먹는 거죠. 요럴 때는 요렇게, 요럴 때는 요렇게. 무슨 에이전트예요? 매니지먼트지. 그냥 매니저예요, 매니저. 에이전트랑 매니저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평상시에는 매니저 계약해놓은 데잖아요. 그리고 FA 계약할 때만 에이전트 계약한 데잖아요. 말장난이지. 근데 그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 소리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규약이
애초에 규약 자체가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런 것까지는 제가 다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 두산 팬 여러분들의 마음은 100번 인정. 이해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허점을 파고들었다. 일하는 쪽 비즈니스 쪽으로 봤을 때는 똑똑한 거지 뭐 솔직히. 허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구단에서 얘기를 안 들어줄 수는 없었으니까. 그런 거지 뭐. 자, 그다음에 아까 최용우 선수의 이적이 또 뭔가 오버라고. 기아 삼성 최용우 2파전 아직 유지 중. 에이전시 양쪽 협상 끝나지 않아. 심재학 단장 최종 오퍼 아직 안 날려. 그러니까 또 요 기사를 보면 아까 스포츠 서울에서 나온 단독이라고 하는 기사랑은 약간 좀 결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파전이다. 비가 오는 날은 파전이다. 그때 파전이 2장이다. 김미고미님이 우 인정.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러그러하다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린다고. 근데 또 이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오피셜 떠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됐던지 간에 오피셜이 나면 그때 또 얘기하시고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감정 소모하지 마십시오. 감정 소모하지 마시고 일비 너무 하지 마시고 야구 때문에 또 비시즌인데도 야구에 막 일일비 하시면 시즌 때 어떻게 견뎌요? 보니까 아직 최용우 선수도 교정된 것도 아니네. 아까 또 뭐 단독이었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 그랬다가 아니라 뭐 그럴 것 같다라고 했지만 아무튼 비시즌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 또 내일 소식이 있으면 뿅 하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